읽어주는 사상 소식 2026년 3월호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부산 대표 벚꽃축제인 낙동강정원 벚꽃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낙동제방 일원에서 열린다. 벚꽃 웨딩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벚꽃 터널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 행사 3일 오후 4시, 음악회 3일 오후 5시, 개막 행사 낙동제방. 올해 축제는 기간을 대폭 늘려 10일간 열린다. 개막 행사는 오후 4시 낙동제방 벚꽃길 조형물 앞에서 테이프 커팅과 마칭밴드 행렬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마칭밴드 행렬은 흩날리는 벚꽃비를 맞으며 낙동제방 벚꽃길을 따라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앞까지 이어진다. 벚꽃음악회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벚꽃음악회가 4월 3일 오후 5시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에서 열린다. 다양한 장르와 벚꽃 선율로 하나 되는 전 세대 화합의 축하 무대가 분위기를 한껏 달굴 예정이다. 특히 음악 분수와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 하루 7에서 10회 음악 분수가 가동된다. 튤립 포토존과 봄꽃 단지 조성. 벚꽃뿐만 아니라 튤립 포토존도 조성돼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나들교와 낙동제방 조형물 사이에 마련된 이 포토존은 약 170m에 걸쳐 1만 5천 본이 튤립을 식재해 화려한 봄 정원을 연출한다. 빨강, 노랑, 분홍빛으로 물든 튤립이 장관을 이루며 한층 더 다채로운 봄 풍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가격 할인 이벤트. 가로공원 상인회와 르네시대, F라울렛은 축제기간 할인 쿠폰 발급 및 인증샷 할인 이벤트를 연다. 가로공원 상인회는 가로공원 맛집 골목 상점에 깃발이 부착된 가게를 이용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르네시대는 안내문이 부착된 입점 상점에서 벚꽃 인증샷을 제시하면 추가 할인해준다. F라울렛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추가하면 2층 푸드코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할인 정보는 사상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추후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사상 가로공원 벚꽃 야장 페스티벌. 가로공원 상인회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가로공원 맛집 골목 일원에서 사상 가로공원 벚꽃 야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야외에 약 400석 규모의 야장 테이블을 설치한다. 게릴라 콘서트도 함께 열리며 야장 참여 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술, 마임, 색소폰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할 특별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감전 유수지 임시 주차장 및 푸드존 옆 공중화장실 운영. 사상구는 축제 기간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감전 유수지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 대수는 100대가량이다. 낙동제방 푸드존 인근에는 여성 전용 한 곳, 남녀 공용 한 곳 등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문화체육과 문의전화 310-4-0-6-2번.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디지털 스포츠 체험 나르며 들락날락. 어르신 쉼터 경로당도 오픈. 학장동 지역 주민의 수거원이던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문을 열었다. 사상구는 지난 2월 26일 학장천 친수공간과 어우러진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1981년 건립돼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했던 동행정복지센터를 45년 만에 신축해 이전 개청했다. 신청사는 사업비 총 109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71제곱미터, 686평 규모로 건립됐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 민원실, 복지상담실, 마을건강센터, 북카페, 2층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나르며 들락날락 3층 경로당, 프로그램실 4층 다목적 강당, 공유 주방 등이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나르며 들락날락은 가족 친화형 디지털 건강체험을 특화한
시설로 확장동의 역동성과 활발함을 이름에 담았다. 신청사 1층, 북카페 2층, 체험공간 3층, 다목적 강당에 조성되었으며 테니스, 골프 매치 등 가족이 함께 디지털 스포츠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 신청사 3층에는 어르신 쉼터인 학장 분동 경로당이 98.7제곱미터 30평 규모로 조성돼 문을 열었다.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 등이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행정복지센터 앞에 600제곱미터 181평 규모의 야외광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3-1-0-4-1-1-6번 부산 첫 도심 반려동물 놀이터 3월 19일 개장. 사상근린공원 일원 2650제곱미터, 중소형, 대형견 놀이터 등 4월 중 반려견 산책로 2.1km도 준공. 개장식 3월 19일 오후 3시 개최. 사상구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자연 속에서 교감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가 문을 연다. 사상구는 오는 3월 19일 오후 3시 신라대학교와 인접한 중 소형견 놀이터에서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장식에는 주민단체와 반려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놀이터는 부산시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총 16억 원을 투입해 사상근린공원 1대 2천 650제곱미터 801평 규모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중소형견 놀이터 1천 767제곱미터 534평, 대형견 놀이터 883제곱미터 267평을 비롯해 반려견 커뮤니티장, 놀이기구, 어질리티 계단, 터널, 도그, 워크 등 파고라, 벤치 등을 갖췄다. 또한 4월부터는 놀이터와 연계한 2.1km 길이의 반려동물 산책로도 조성돼 숲길을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쾌적하게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용료와 별도의 운영시간은 없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맹견은 입장이 제한된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공감하고 어울리며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반려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춰 동물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녹지공원과 문의전화 3-1-0-5-1-4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3-1-0-4-7-8-1번 편의시설을 넘어 일상 돌봄으로 항마을 목욕탕의 제도약. 구립 항마을 목욕탕이 주민 일상 속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창기 이용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운영 방식을 전환하며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상구는 지난해 5월 항마을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했고 6월에는 운영 주체를 사상지역자활센터로 전환해 복지 중심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재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이용요금을 낮추면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물론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간 매달 2,200에서 2,30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16개 구군 중 구립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사상구, 중구, 금정구 3곳으로 사상구가 주축이 되어 공공 목욕복지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항마을 목욕탕은 관내 목욕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인근 지역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건립됐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복지 인프라도 확충했다. 4월 중에는 3층의 헬스장과 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상지역자활센터 주영훈 반장은 인수 초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이용객이 3배 이상 늘었다며 직원 8명이 상시 관리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취약계층 20명에게 목욕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82세 이용선 씨는 집에서 가깝고 편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지역복지과 관계자는 항마을 목욕탕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마을 복지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복지과 문의전화 3-1-0-4-3-5-2번. 돌봄 상담실이 있어 든든합니다. 주민 맞춤형 밀착 케어 강화. 복지 소통 창구 역할 톡톡.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돌봄 상담실이 주민 맞춤형 밀착 케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상구는 오는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돌봄 상담실이 주민들의 복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 상담실은 복지 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복지 부서 간 조정과 협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복지 민원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4개월간 운영한 결과 맞춤형 복지 지원 연계 16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담 등 17건, 돌봄 및 긴급 지원 8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심한 이명으로 소통이 단절된 돌봄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에게 지역 후원자를 연계해 보청기를 지원하고 식사 지원 돌봄을 제공했다. 또 치아 상실로 식사가 어려워 막걸리로 끼니를 이어오던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틀니 본인 부담금 62만 원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량 구매로 생계급여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복지 안전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했다. 상담실을 찾은 한 주민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돌봄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줘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돌봄 상담실 문의 전화 3-1-0-4-0-0-6번. 장학생 76명에게 장학금 1억 1천만 원 지급. 사상인재 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는 2026년 사상구 장학생 76명에게 총 1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는 지난 2월 20일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제17회 사상인재 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미래인재, 우수, 모범, 특기 장학생 등 7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회는 이날 수여식에서 미래인재 장학생 90명 2,700만 원, 우수장학생 22명 3,900만 원, 모범장학생 37명 3,700만 원 예술, 체육 기능 특기 장학생 8명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내외린, 장학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 선발을 축하했다. 올해 울산대 의대에 진학 예정인 구덕고 박훈희 학생이 학생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했으며 서울대 지리교육과 마현수, 서강대 화학과 양서영 학생이 격려 영상을 전했다. 정창교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사상구의 보배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사상구를 대표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자긍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는 2008년 9월 29일 설립되어 2025년 12월 기준 60억 3,3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지난 17년간 1,445명의 장학생에게 17억 5,21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3-1-0-4-2-0-7번. 한방진료실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 사상구보건소 내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운영.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수요일 경로당 복지관, 목, 금요일 장애인 재활 사업, 가정 방문. 사상구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한방진료실과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재개했다. 한방진료실은 한방과 진료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보건소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층 민원실을 방문한 후 한방진료실로 가면 된다.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은 건강관리가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한의사와 간호사가 경로당과 복지관,
장애인 재활 사업 연계 대상자와 통합돌봄과 연계한 대상자 등을 찾아가 진료한다. 진료는 한의과 진료, 침 시술, 혈압, 혈당 측정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한방진료실의 경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수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운영 시간은 수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다. 사상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상구보건소 문의 전화 31-0248-453번. 부산 솔빛학교 대법동으로 이전 개교. 공단 지역에서 백양산 자락으로 23년 만에 이전. 2003년 9월 개교한 공립특수학교 부산 솔빛학교가 23년 만에 백양산 자락인 대법동으로 이전 개교했다. 부산 솔빛학교는 3월 3일 개학식을 열고 신축 교사에서 새학기를 시작한다. 신축 교사는 연면적 15,797제곱미터, 4,778평의 4개 동,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뤄졌다. 편성된 학급은 총 35학급이다. 신축 학교에는 특별실과 직업훈련실 등 장애 학생 맞춤형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올해 신입생은 64명, 초등 11명, 중등 17명, 고등 23명, 전공 13명이며 전체 학생 수는 200명에 달한다. 그동안 부산 솔빛학교는 공단 지역 내에 있어 소음과 유해 요인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솔빛학교 관계자는 신축 학교에서 아이들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 솔빛학교 문의 전화 3-1-9-9-0-0-0번. 출산 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 대상. 사상구는 돌봄 1등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출산, 양육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1가구 1주택 교권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사상구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관내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4월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세무일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한 홍보로 돌봄 1등 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일과 문의 전화 3-1-0-8-5-2-2번. (3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 시작. 1인 가구 수요 반영. 장당 120원. 사상구는 1인 가구 증가 및 소규모 가정을 위한 3리터 종량제 봉투를 새롭게 제작해 판매를 시작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라 기존 5리터 규격 봉투보다 더 작은 용량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출시된 3리터 종량제 봉투는 일반 가정은 물론 원룸,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은 장당 120원이며 주례동 미래홈 아울렛과 개법동, 두베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3리터 종량제 봉투 도입으로 구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행정과 문의전화 3-1-0-4-3-3-5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